베트남은 많은 여행자에게 이미 익숙한 나라입니다. 저렴한 물가, 활기찬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길거리 음식의 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풍경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행자는 종종 베트남을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광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베트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기 뒤에는 역사, 사회 구조, 경제 변화, 세대 전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며 이 복합적인 흐름이 오늘날의 베트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의 풍경 하나, 사람들의 태도, 도시의 확장 속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와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관광 가이드북에서 잘 다루지 않는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들입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여행자가 처음 도착하면 전통시장과 노점 문화,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 환경을 보고 아직 개발도상국의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합니다. 현대적인 금융, 지구, 글로벌 기업의 사무실, 고급 주거 단지, 스타트업 허브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조업과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이미 세계 공급망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생산, 전자기기 조립, 글로벌 기업의 개발센터가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생활 방식과 노동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여전히 전통적인 거리 풍경을 보지만 그 뒤에서는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미래 산업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베트남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공동체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트남은 개인주의보다 가족 중심 가치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상식에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대 역시 깊으며 중요한 명절에는 가족이 반드시 모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이동해 일하지만 가족과의 연결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됩니다. 이 공동체 중심 사고는 베트남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대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빠른 성장 속에서도 사회적 붕괴 없이 안정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현재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 전쟁, 분단과 통합의 경험은 이 나라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줍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강한 생존 의식과 현실적인 판단력이 있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리 상인부터 대기업 창업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추진력은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특성에 가깝습니다. 이 역사적 기억은 동시에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외부 압력 속에서도 국가를 유지해왔다는 인식은 강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베트남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대도시에서는 현대적인 소비 문화와 글로벌 브랜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대형 쇼핑몰, 프리미엄 카페 문화는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대비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교육, 인프라, 기회 접근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격차는 동시에 성장의 여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아직 발전 과정 한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구조적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지에서 느끼는 베트남 사람들의 친절함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오랜 상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흥정은 단순히 관광객을 상대로 한 행동이 아니라 전통적인 거래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 문화를 이해하면 여행 경험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흥정은 갈등이 아니라 소통 과정이며 웃으며 이루어지는 거래 문화입니다. 현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베트남의 생활 리듬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젊은 세대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터넷과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카페 문화는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중심지입니다. 창업 열풍,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비즈니스는 이미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실용적이며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단순한 저렴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빠른 성장, 강한 공동체 구조, 역사적 기억, 세대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여행자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그 안에서는 경제와 문화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거리의 풍경 하나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토바이 행렬은 단순한 혼잡이 아니라 도시 구조의 반영이며 시장의 소리는 생존과 교류의 리듬입니다. 베트남은 이해할수록 더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표면적인 여행을 넘어 그 이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나라의 진짜 깊이가 드러납니다.